자, 평면 좌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좌표는 일단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제 무게중심에 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때는 뭐 점, 직선, 뭐 삼각형, 뭐 원 이런 거를 이제 그냥 길이나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맞죠? 길이, 뭐 넓이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좀 어떻게 바뀌냐 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좌표 평면 상에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 것인가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서 어떻게 좌표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좌표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좌표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도입해서 우리가 배웠던 좌표 도입, 좌표를 도입해서 우리가 배웠던 도형을 다시 인식하자. 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이 평면 좌표라는 이 단원에서의 목표는 좌표 안에서 어떻게 도형을 인식할 것인지가 가장 큰 목표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간단한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수직선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좌표 평면에서도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좌표를 이용하면 평면 위의 점의 위치와 그리고 점들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이용하는 게 당연히 핵심이고, 좌표를 이용하면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위치와 점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단은 수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이건 중학교만 나오면은 수직선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뭐 이렇게 수직선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A, B, C, D 여기를 원점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여기를 A, 그 다음에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를 뭐 1이고 얘는 4의 위치에 있는 거고, 원점은 5점 맞죠? 원점은 당연히 0이겠죠?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를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뭐 어떤 거리냐 하면 OA의 거리는 뭐죠? OA의 거리는 0에서 1까지니까 거리는 1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OB의 길이는 4겠죠, 맞지? 4겠고, 그 다음에 AB의 거리는 4 빼기 1은 3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빼도 되고, 아니면은 거리기 때문에 1에서 4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줘도 되겠죠, 맞죠? 거리는 어떻게 되니? 거리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지?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도 거리는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C
D를 한번 알아보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도 됩니다.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1을 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에서 0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도 거리는 똑같이 1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중학교를 나왔더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는 문제는 뭐겠어? 당연히 좌표 평면 위의 두 점의 거리겠죠. 맞죠?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도 한번 보면은 y축과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y축, 얘는 y축, 얘는 x축,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점을 뭐 x1, y1이라고 할까요? x1, y1. 그 다음에 이 점을 x2, y2라고 합시다. 그때의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하도록 합시다.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고, 그때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얘를 A라고 할까? 이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원점을 O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리는 이 두 개라고 해봅시다. OA도 한번 구해보고 AB도 한번 구해보고. 알겠죠? OA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0,0이지 맞지? 그래서 OA를 한번 구해봅시다. OA는 OA 어떻게 구하니? 자, 이 길이가 뭐죠? 이 길이가 땡땡땡땡땡 내려와서 이 길이가 y1이지 맞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x1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수선의 발 수직이기 때문에 OA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지 맞지? 피타고라스를 써서 얘는 루트에다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좀 가능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OA는 뭐 이렇게 알면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좀 이렇게 적어야 되죠. 원래는 이 길이 자체가 여기가 x1이잖아 좌표가, 그리고 여기가 y1이라는 좌표죠 맞지? 그래서 이 길이는 y1 빼기 0, 그리고 이 길이는 x1 빼기 0이죠 맞죠? 이 길이 이거 아니다, 이렇게 지우지 말고 이 길이는 x1 빼기 0이죠 맞죠? x1 빼기 0. 그래서 사실은 x1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0의 제곱이라고 적어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AB의 길이는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지, 얘도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무조건 표현이 되는 거거든.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딱 만듭니다. 맞지? 그러면은 이 길이는 뭐가 되니? 이 길이는 x2에서 x1을 뺀 거죠 맞죠? 절대값을 씌우고, 그 다음에 얘도 y2에서 y1을 뺀 거겠지. 절대값을 씌우고. 그래서 얘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얘도 피타고라스를 쓰면 x2 x1의 제곱, 어차피 절대값의 제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제곱을 하면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얘도 y2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좀 다시 해볼까? y2 y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맞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x1 빼기 x2의 제곱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y1 빼기 y2의 제곱이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면은 의심을 해야 돼. 알겠죠? 혹시 거리가 아닐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제곱 더하기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면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몇 개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이 있었어 루트 안에. 그럼 얘는 과연 뭘 표현한 걸까? 뭘 표현한 거죠? 예를 들어서
A, B에서 1,1까지의 거리를 표현한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루트의 a제곱 더하기 루트 b제곱은 a, b에서 어디까지? 원점까지 0,0까지의 거리를 사실은 표현을 한 거야. 맞지? 그래서 그렇게 좀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몇 개 좀 풀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a가 L,-3이고 그 다음에 b가 7,5였다고 칩시다. 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AB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루트에다가 일단 7에서 1을 빼던지 1에서 7을 빼던지 상관없죠. 맞죠?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뭐죠? 마이너스 3을 빼면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루트에 6의 제곱 36, 그 다음에 8의 제곱 64 해서 루트 100이라서 거리는 10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좀 가능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원점이 있었어. 0,05라고 할까? 0,0에다가 그 다음에 P 3,-4가 있었어. 얘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은 OP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3 빼기 0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빼기 0의 제곱, 그러면은 루트에다가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 정답이 아니라 길이는 5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이것까지 적으십시오. 알겠죠? 내 모든 거를 다 적어야 돼. 개념 노트는 내가 적어주는 거 아니면은 네가 예제 문제 몇 개 적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외심의 좌표입니다. 외심의 좌표. 외심 압니까? 외심? 외심은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있는 게 삼각형을 조금 깔끔하게 그릴까? 이렇게 삼각형, 왜 이래?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다고 칩시다. 얘를 A, 너무 좀 밑에 그렸다. 맞죠? A, 얘를 B, 얘를 C라고 합시다. 맞지? 외심은 뭐죠? 외접원의 중심이죠. 맞지?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 그리는 방법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러니까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같거든. 이 길이랑 같은 게 외심이지. 맞지? 이 길이 같은 게. 그래서 얘를 A, B라고 두는 거야. P를 예를 들어서 A, B라고 두고 A 좌표를 내가 예를 들어 1,6이라고 뒀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2,-3,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5,4 뭐 이렇게 뒀어. 맞지? 그럼 외심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일단 외심이 뭔지 적을까?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죠. 맞죠?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한다? PA랑 그 다음에 PC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얘 어떻게 풀어야겠어? 이 식 하나랑 그 다음에 요식 두 개는 같다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외심은 좀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요거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그냥 적으라고 이제 내가 하는 거고 적는 거고 적으세요 무조건. 그래서 좌표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좌표의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좌표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좌표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원점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 이거의 문제입니다. 원점을 설정해버리면 어떤 이제 도형에서 하나의 점을 원점으로 설정해버리면은 그 점이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원점을 어디 설정할 것인가 가 관건입니다. 가 관건. 가 관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원점을 최대한 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목표까지 좀 적어볼까? 목표는 뭐냐면 목적. 좌표를 활용하는 목적은 뭐냐면 목표 뭐라고 하지? 목적이라고 할까? 목적. 목적은 좌표를 설정하긴 하는데 좌표를 설정하되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일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 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얘를 무슨 하자? 고민하자.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 대칭성. 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좌표를 좀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좌표를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막 이상삼각형이 있었어. 이런 내가 그려보니까 y축, x축이 있었는데 이상삼각형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삼각형이 삼각형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내가 x1, y1으로 두고 그 다음에 얘를 x2, y2라고 두고 얘를 x3, y3라고 뒀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점을 있잖아. 이 점을 일로 당겨 버리는 거야. 일로 당겨가지고 얘를 원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x1, y1이라고 하지 말고 원점으로 설정 0, 0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 센스긴 한데 잘 한번 좀 이용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자주 이제 문제에서 뭐 RPM이나 센이나 이렇게 한 문제 나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중선 정리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림을 좀 그린 다음에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y축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 있었다. 구 칩시다. 얘를 x축 얘를 y축 이라고 하면은 이까지 한 이쯤 있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얘를 a 그 다음에 얘를 b 얘를 c 이렇게 뒀다고 치자. 얘를 a, b 얘는 a, b고 c를 c, 0으로 두자. 그러면은 아니다. 조금 잘못 그렸네. 얘를 좀 더 멀리 그려야 돼. 얘를 조금 더 멀리 그려야 되네. 그 다음에 요렇게 둡시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a고 a, b 그 다음에 얘를 b고 얘를 c고 얘는 c, 0으로 두고 얘는 그럼 마이너스 c, 0이거든. 왜냐면 내가 중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린 거야. 이 선이거든. 이게 중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 길이 이렇게 같다라고 하고 이 길이를 m이라고 합시다. 중점이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중선이라고 배웠었지 맞지? 이거를 그래서 공식이 뭐냐면 공식을 외워야겠죠 맞지? 공식을 외워야 될 거고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에다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BM이나 CM이나 똑같잖아, 맞지? BM이나 CM이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CM이 들어가도 노상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증명하는 거에 있어서, 증명하는 데 있어서 좌표가 제일 수월합니다. 증명, 좌표로 증명하는 게 사실은 제일 깔끔해. 알겠지? 그래서 왜 이런 공식이 탄생을 했는지 실제로 한번 써 보도록 합시다, 우리. 알겠지?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실제로 보면은 그럼 일단 좌변 AB 더하기 AC 제곱을 한번 해볼까? 좌변을 한번 적어볼까? 나 이색 안 했는데. 좌변 어떻게 되니? 좌변 AB의 길이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B의 제곱,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뭐죠? AC의 제곱은 더하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우변 2배에다가 AM은 뭐죠? M은 지금 내가 0,0으로 설정을 한 거지, 맞지?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M 이 길이는 C죠, 맞지? 마이너스 C,0부터 0,0까지이기 때문에 C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지? 그러면은 실제로 좌변과 우변과 같은지 한번 실제로 전개를 한번 해보자고. 전개를 해보면은 좌변 전개할게. 그러면은 2AC에다가 C제곱에다가 B제곱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얘랑 뭐랑 같다? 2배의 A제곱, 그 다음에 2배의 B제곱, 그 다음에 2배의 C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은 없어지고 얘랑 없어지고, 그 다음에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이렇게 되네, 맞지?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구나, 중선 정리는 얘가 맞구나 라는 게 사실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중학교 2학년 이제 심화책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하라고 하면은 좀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좌표를 들이밀 수 있으니까 좌표를 이렇게 증명을 하면은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좌표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한 거고, 그리고 원점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중선 정리를 내가 증명할 때는 이 중점을 내가 뭐를 설정해버렸어? 0,0으로 설정해버렸지, 맞지? 만약에 다른 걸로 했다면은 이 식이 조금 더 복잡해져서 간단하지 않았겠죠, 맞죠? 그래서 1번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대칭성을 활용해서 만약에 정삼각형이나 이등변삼각형이 있으면은 잘 센스 있게 활용하자. 결국엔 이제 내가 설정하는 거니까 이거 답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중선 정리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그래서 외분점이 뭐냐, 내분점이 뭐냐를 알아야 될 거죠, 맞죠? 그래서 일단 말 그대로 외분점과 내분점은 바깥 외 나눌 분을 써서 밖에서 나눠지는 점입니다. 밖에서 나누어지는 점이고, 내분점은 선분 안에서 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다고 칩시다. 좀 멀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안에 있는 게, 선분 안에 있는 거를 P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얘가 내분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연장선을 땡땡땡 그어서 일직선상인데 밖에 있는 점,
뭐 Q라고 할까?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외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 나누어지는 점, 나누어주는 점, 이렇게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맞지? 외분점이 여기 R로 외분점이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좀 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우는 거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일단은 외분점이 뭔지 내분점이 뭔지 정의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작도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작도가 뭐냐 하면 이제 바로 밑에서 할 건데 작도를 할 수 있어야 함. 내분점과 외분점을 예를 들어 몇 대 몇 내분점이다 했을 때 그거를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작도입니다. 뭐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작도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외울 거거든. 공식을 당연히 암기하고 암기 및 이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적용까지도 할 수 있어야겠죠, 맞죠? 적용. 그 다음은 약간 센스로 등분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등분 이용. 이건 이제 약간 거리 감각이 있어야겠죠, 맞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한번 좀 잘 찍어 봅시다. 알겠지? 잘 찍어보고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가 일단 좀 적을게. 적고 시작을 합시다. 1번은 AB의 1대2 내분점 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A의 1대2 내분점 Q. 이걸 이제 찍을 겁니다. 어떻게 찍히는지. 그 다음 세 번째는 AB의 1대1 내분점 R. 그 다음에 네 번째는 BA의 1대1 내분점 S. 이렇게 한번 찍어 볼 겁니다. 알겠죠? 네, 찍어 봅시다. 그래서 선분이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일단 1번부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었다고 쳤을 때 1대2 내분점이야. 1대2 내분점. 그래서 자, 이것도 좀 알아야겠죠, 맞죠? 뭘 알아야 되냐면 얘는 시작이야. 시작점이고 이 B는 끝점이야. 끝점.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1대2로 찍으려면은 총 3등분을 해야겠죠, 맞죠? 내분점은 1과 2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3등분 이렇게 했다라고 치고 그러면 1대2니까 여기에 내분점 P가 딱 찍히겠지, 맞지? 여기에 내분점 P. 그래서 이제 이 내분점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A에서 갔다가 내분점 P로 갔다가 그 다음에 B점까지 이렇게 도착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찍어볼게 내가. 계속 한번 좀 찍어보면은 얘가 A고 얘가 B고, 맞죠? 그 다음 1대2 내분점이야. BA는 그러면은 B가 출발점이어야겠죠, 맞죠? B가 출발점이고 1대2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3등분을 한 다음에 1대2 이렇게 가야겠지, 맞지? 그래서 얘가 내분점 Q가 될 거다.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B의 1대1 내분점. 1대1 내분점은 사실 쉬워. 1대1 내분점은 뭐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쳤을 때 1대1이니까 두 칸으로 나누면 되고 얘가 R이 되겠죠, 맞죠? 얘가 얘가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1대1 내분점은 뭐랑 같은 거야? 뭐랑? 중점과 같은 거겠죠, 맞죠? 중점. 마찬가지로 BA의 1대1 내분점도 이렇게 있으면은 A, B
A, B 있으면 B에서 출발해서 A로 도착하는데 1대1로 하면 되니까 여기에 S라는 점이 딱 찍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분점은 이렇게 좀 찍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분점 몇 개만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몇 개만 좀 더 해보면은 1번 AB의 3대2 내분점 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A의 3대2 내분점 Q, 이렇게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요렇게 있고 얘도 요렇게 있고 A, B, A, B. 그럼 내분점은 사실 쉬워. 이제 외분점이 너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데, A에서 출발해서 B로 도착하면 되는 거고, 3대2니까 3 더하기 2, 총 5등분을 해야겠죠. 맞죠? 1, 2, 3, 4, 5. 이렇게 5등분을 해서 3대2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맞죠? 예, 네, 이렇게 3대2 이렇게 가야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P가 딱 찍힐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B에서 출발해서 A로 도착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등분을 한 다음에 3대2가 되려면은 3대2 이렇게 가야겠죠. 다시 3대2 이렇게 가야겠지. 맞지? 맞지? 그래서 얘가 여기가 어디니? 여기가 Q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내분점은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외분점입니다. 외분점도 우리가 한번 좀 차근차근히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얘도 마찬가지로 출발이 A고 도착이 B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대1 외분점 P, 그 다음 두 번째는 BA의 2대1 외분점 Q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B의 1대2 외분점 R. 마지막으로 네 번째까지 적어보면은 BA의 1대2 외분점 S까지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를 좀 찍어보면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얘는 좀 작게 그립시다. 외분점이라서 밖에 좀 찍어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얘가 A입니다. 얘가 A고 얘가 B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좀 잘 생각을 하면은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2대1이니까 2에서 1을 빼. 2에서 1을 빼면은 1이 나오고 양수가 나오지. 맞지? 1이 나오고 양수가 나온다는 거는 A에서 B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이거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갈 거고, 이 1은 이 AB 자체를 한 칸으로 보라라는 거야. AB 자체를.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맨 처음에 2대1이라고 했으니까 2칸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한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만들면은 똑같이 한 요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P가 딱 찍히는 거고, 실제로 2대1이 되잖아. 맞죠? 2대1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P가 딱 찍힌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렇게 좀 더 작게 그리자. 이렇게 있고 얘가 A고 얘가 B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BA의 2대1이야. 그러면은 B에서 A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얘가 플러스 방향이고, 근데 2에서 1을 빼니까 실제로 1이고, 그 다음에 양수가 나왔지. 맞지? 그러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2칸 가라 라는 소리입니다. 2대1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한 칸, 2칸 가면은 한 이쯤에 Q가 있겠지. 맞지? 이쯤에 Q가 있을 거고, 다시 돌아가면 2대1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외분점 Q는 여기 찍힌다 라는 거를 좀 알면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B의 1대2 외분점 1대2 외분점. 그래서 보면은 자 그립시다. 요렇게 있었다고 치고 얘가 A 얘가 B야. 그럼 1대2. 자 1에서 2를 빼봐. 지금 A에서 B로 가는 게 양의 방향입니다. 이쪽이 양의 방향인데
이쪽이 양의 방향이긴 한데 지금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지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얘를 한 칸으로 보라라는 소리고 음의 방향으로 한 칸 가라는 소리입니다. 음의 방향으로 한 칸. 왜냐하면 1대 2, 1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한 칸 가면은 요렇게 한 칸 가고 두 칸 요렇게 되겠죠. 맞죠? 왜냐하면 A, B를 한 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R이 딱 찍힐 겁니다.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1대 2 이렇게 가능하겠죠. 맞지? 그래서 여기에 R이 딱 찍힐 거다라는 거를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A의 좀 작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BA의 얘가 A고 얘가 B고, BA의 1대 2니까 1에서 2를 빼면은 음수죠. 맞지? 1에서 2를 빼면 음수고, 1에서 2를 빼면 음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그래서 AB 자체를 한 칸으로 보라 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BA, 그러니까 여기서 1로가 이제 플러스 방향인데, 처음에 1부터 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칸 갔다가 뒤로 가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S가 딱 찍힐 겁니다. S가 딱 찍히면은 1대 2 이렇게 가능하잖아. 맞죠? 다시 1대 2 이렇게 가능하잖아. 맞죠? 그래서 외분점 찍는 연습은 한 이 정도로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필요하면은 수업 시간에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못 찍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정의 이해와 작도 방법입니다. 알겠죠? 위치 표시.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은 좀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공식이죠. 공식이고 수직선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한번 알아볼 거거든.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첫 번째는 내분점 공식입니다.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의 공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X1, B를 X2 이렇게 좀 놔두고 우리가 공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딱 선이 있고, 요렇게 딱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A, 얘를 B 이렇게 둡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내분점 P라고 합시다. M 대 N이니까 이만큼이 M이고 이만큼이 N의 비율을 차지하겠죠. 맞죠? 예. 그리고 이 P를 우리는 X라 할 거고, 아까 A를 X1이라고 그랬고 B를 X2라고 하기로 했죠. 맞죠?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 공식 유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AP의 길이가 X에서 X1을 뺀 거죠. 맞죠? 이게 수직선이니까. 그래서 X 빼기 X1 대,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뭐죠? BP의 길이는 X2에서 X를 뺀 거죠. 맞죠? 얘는 M 대 N이다. 이렇게 가능하겠지. 맞지?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시면은 M에다가 X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N에다가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전개하시면은 mx2 마이너스 mx는 nx 마이너스 nx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다 넘깁시다. 뭘 넘기냐 하면 맞나 이거? 맞죠? 그래서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mx2 플러스 nx1은 그 다음에 nx 더하기 mx죠. 맞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nx1에다가 x로 묶을 수 있죠. 맞지? x로 묶고 m 더하기 n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얘는 공식이 뭐다? 결국 공식이 x,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x야. x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하고, 그래서 x는 뭐다? x는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요게 우리가 외우고자 하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고 첫 번째로 암기를 해야 될 거고 암기에서 당연히 적용도 할 수 있어야겠지, 맞지? 적용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추정도 가능해야 됩니다. 이 x는 두 번째로 이 x는 x1과 x2의 m 대 n 내분점이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역추적도 우리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식이 결국에 뭐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식 하나만 딱 보여주면은 뭐라고 할까, 좀 쉬운 게 있을려나. 뭐 예를 들어 뭐 1이랑 좌표가 1이랑 5가 있었어. 1이랑 5가 있었는데 1대3 내분점을 찾으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하거든. 1이랑 5랑 적어 놓고 1대3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밑에. 그 다음에 공식이 뭐죠? m이랑 n을 더해야 되니까 m이랑 n 더하면은 1 플러스 4분의,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합니다. 크로스로. 내가 크로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야. 크로스. 이렇게 하면은 일단 1 곱하기 5부터 적으세요, 무조건. 알겠지? 몇 대 몇에서 앞에 있는 거랑 뒤에 거, 여기 뒤에 거 있는 곱한 거부터 먼저 적어. 왜냐하면 외분점 할 때 이렇게 외워야 되기 때문에 내분점도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 더하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1 곱하기 5부터 적으세요. 5 더하기 3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거 1 더하기 3이구나, 맞죠? 1 더하기 3 1 더하기 3이고 그래서 4분의 8이라서 내분점은 2다. 뭐 이렇게 찍힌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를 두 번째잖아. 두 번째는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의 공식을 알아보자. 외분하는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알아보면은 공식을 유도를 해보면은 일단 이렇게 있을 거고, 좀 밑에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맞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분점 얘를 Q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리고 얘가 M 대 N 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M 대 N, 여기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N이고요. 알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얘를 우리가 X1이라고 하고, A를 X1, B를 X2, 그 다음에 Q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X라고 두고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M 자리는 뭐죠? M 자리는 X에서 X1을 뺀 거죠, 맞죠? X 빼기 X1 대, 그 다음에 N 자리는 X 빼기 X2는 M 대 N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얘도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시면은 M에다가 X 마이너스 X2는 N에다가 X 마이너스 X1이 될 거고, 얘를 전개하시면은 MX 마이너스 MX2는 nx-nx1 이렇게 될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다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m-n에다가 x는 그 다음에 nx2-mx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x는 뭐다? x는 m 빼기 n 분의 mx2-nx1입니다. 요게 외분점의 공식이고, 그래서 M 대 N을 했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로스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뭘 해볼까? 예를 들어서 2와 4가 있었어. 2와 4, 좌표 2와 4가 있었는데, 좌표 2와 4를 어떻게 표현하지? 예를 들어 뭐 A가 2였고 B가 뭐 4였어. 그러면 얘의
2대1 외분점 해볼까? 2대1 외분점 AB의 을 찍어보면은 그냥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맞죠? 일단 맨 처음에 2 빼기 1 이렇게 적고, 나는 이제 크로스로 적을 거거든. 2, 4 이렇게 적어놓고 난 2대1 이렇게 적어놔. 그래서 일단 2에서 1을 빼는 거는 맞죠, 여기에. 그 다음에 크로스 해가지고, 크로스 할 때 2 곱하기 4부터 먼저 적는 거야. 그래서 8 빼기 2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6이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을 쓰는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외분점과 내분점 공식은 기계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사실 내분점 공식은 뭐 크로스만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고,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로스만 좀 잘 쓸 수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하세요. 암기 안 하면은 죽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암기를 무조건 하시고 그렇게 좀 풀면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설명을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을 다시 증명하고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고 그냥 원리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맞죠? 그래서 얘는 내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하는 말을 좀 책에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천천히 말할 테니까 적으세요. 수직선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좌표 평면 위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거고, 이것만 적어.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서 x 좌표, y 좌표의 역할은 x 좌표와 y 좌표의 역할은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므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할 때 그냥 각각 좌표에 대해서 구하면 됩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x 좌표와 y 좌표에 각각의 좌표에 대한 내분점과 외분점만 구하면 됩니다. 외분점 구하기. 알겠죠? 독립적이므로 각각의 좌표에 대한 요것만 좀 구하면 될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좀 간략하고 빠르고 날쌔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 좌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x 좌표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여기 y 좌표, 그 다음에 얘가 x 좌표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분 A, B가 있었다고 칩시다. 얘를 x2, y2, 얘를 A이고 x1, y1이 있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래서 얘의 내분점 P가 있었고, 얘가 M 대 N이었어. 예를 들어서 다른 색깔로 할까? M 대 N이었어. 얘가 M 대 N. 그러면 과연 P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게 문제인데, 얘는 그냥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그냥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다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렇게 내리면은 얘가 x1이고 얘가 x2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요렇게 만들잖아?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얘가 M 대 N입니다. 얘가 M 대 N이야. 얘가 M 대 N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얘 잘 봐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죠. 맞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았습니다. 맞지? 닮았기. 몇 대 몇으로 닮았니? M 대 N으로 닮았지, 맞지? 그래서 밑변도 M 대 N일 거야.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할 때 그냥 X 좌표만 따로 구하는 거야.
그냥 x 좌표에 이걸 수직선이라고 치고 그냥 x 좌표의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x 좌표의 m 대 n 내분점을 딱 구해버리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 좌표도 마찬가지야. y 좌표도 마찬가지로 얘가 m 대 n이겠죠, 맞죠? 얘가 m 대 n일 거야. 그래서 y 좌표도 그냥 독립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y 좌표는 어떻게 되겠니?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았겠지, 맞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얘가 m 대 n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m 대 n일 겁니다. 다시 m 대 n일 겁니다, 맞지? 그래서 x 좌표와 y 좌표는 그냥 따로따로 구해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p 좌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결국에 이제 x 좌표, y 좌표를 따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내가 어떻게 구한다 했죠? 공식 x1 일단 x 좌표부터 구해보자. x1과 x2가 있었고 얘가 m 대 n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구하면은 m 더하기 n 분의 mx2 그 다음에 nx1 이렇게 되겠죠, 맞죠? x 좌표는 그 다음 y 좌표는 마찬가지로 m 더하기 n 분의 my2 플러스 ny2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p의 좌표가.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분점과 중점도 x 따로 y 따로 구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이거의 원리는 뭐다? 원리는 닮음에서 나온 거다. 맞죠? 닮음에서 나온 거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x축과 x 좌표와 y 좌표는 따로따로 구해버린다 라는 게 요 좌표평면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의 그거는 별로 안 할 거야. 문제에서 별로 없을 거고 라이트 센이든 RPM이든 센이든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좌표평면 위에서 어떻게 풀 건지가 우리의 좀 목표일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이거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긴 했지만 각의 이등분선이고 얘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뭐죠? 말 그대로 각을 이등분 해버리는 선이야. 요 각이랑 같은 선이죠, 맞죠? 그때 이제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죠?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삼각형 좀 너무 크게 그렸는데 지성하고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큰데 이러면은 이렇게 대충 이어진다 칩시다. 다시 그리자. 하하하하. 좀 작게 그려야겠네. 좀 작게.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요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니다. 이거 너무 날카롭잖아. 요렇게 있었고, 맞죠? 각의 이등분선은 요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랑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법이 있죠, 맞죠? 증명하는 법이 뭐냐 하면 그냥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얘가 A 대 B면은 이 변이 A 대 B고 이 밑변이 X 대 Y면은 뭐가 발생했죠? 어떤 일이 발생했죠? X 대 Y는 A 대 B다. 요런 게 발생했잖아, 맞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이거는 강제로 평행하게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평행하게 만든 거고 이렇게 평행하게 만든 거니까 이렇게 동의각이 같겠죠. 이 각이랑 같겠죠, 맞죠? 동의각, 이 각이랑 같을 거고 평행하니까 이렇게 엇각이 같겠지, 맞지? 이렇게 엇각이 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도 동그라미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각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도 B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요렇게 A 대 B는 X 대 Y다 라는 거를 좀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변의 B가 같으니까 높이가 지금 같죠, 맞죠?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을 봐야 되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요 두 개의 삼각형의 높이가 같잖아, 맞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얘가 S1이면 얘가 S2고 따라서 뭘 얻을 수 있냐 하면 S1 대 S2다. 요 비율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 비율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문제에서 RPM이나 센에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좀 인지시키고 간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 하나만 딱 풀어보면은 EX 이렇게 있고요. 얘가 Y축, 얘가 X축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좀 이쁘게 이렇게 쓰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3,4라고 합시다. 얘는 원점 5라고 할까? 0,0. 그 다음에 얘는 B 10,0이라고 할까요? 10,0이라고 10,0이라고 합시다. 그때 뭘 구하라 했냐면 각의 이등분선 교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각이랑 같다라고 했을 때 요 점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C 점이라고 합시다. C를 어떻게 구할 건지가 문제죠, 맞지? 그럼 일단 OB의 길이부터 구해야 돼. OB의 길이는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5겠죠, 맞죠? 예. 그 다음에 뭐야? 이거 A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A라고 해야 되겠죠? A. 그 다음에 OA의 길이는 뭐죠? 0,0부터 10,0까지인가 그냥 10이겠지, 맞지? 그래서 얻을 수 있었던 게 뭐죠? 얘가 1대 2다. 맞죠? 5대 2니까 1대 2다를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1대 2가 되는 거지, 맞지? 따라서 C는 뭐야? C는 AB의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죠, 맞죠?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C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X 좌표와 Y 좌표를 따로 구하면 돼. 그래서 C의 X 좌표부터 구해보면은 2대 1이니까 2 더하기 1을 난 이렇게 적거든. 난 어떻게 적냐면 내가 이런 거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2대 1 적고 X 좌표가 뭐죠 지금? 10대 3이잖아, 맞지? 10대 3.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를 하는 거야. 그럼 2 더하기 1 분의 6 플러스 10이죠, 맞죠? 6 플러스 10이니까 뭐야? 좀 이상하긴 하네. 그냥 합시다. 3분의 16이죠, 맞죠? 3분의 16 콤마 그 다음 Y좌표는 뭐게? Y좌표도 마찬가지로 2대 1 이거 Y좌표는 지금 0이랑 4죠, 맞죠? 0이랑 4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크로스해서 2 더하기 1 분의 8 더하기 0 해가지고 3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C의 좌표는 결국에 뭐다? 3분의 16, 3분의 8이다 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뭐냐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X 좌표, Y 좌표 무슨 어떻게 하라고? 따로따로 구한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분점의 목표.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개념은 다 설명한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념이 하나 남았거든.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RPM이나 센에 한 문제 정도 있는 좀 살짝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그것만 마지막으로 좀 하고 개념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겠지, 맞지? 뭐죠?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이제 좌표화해서 평균으로 그냥 인정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만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를 한번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세 점이 있었어. 세 점, A, B, C가 있었다고 치고, x1, y1, 그 다음에 B는 x2, y2, 그 다음에 C는 x3, y3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었어. 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G라고 합시다. G는 Gravity Center라고 해서 무게중심은 G로 많이 쓰고, 이때 이제 G는 어떻게 쓰냐면 사실은 나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냥 증명을 살짝 보여줄 거고,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y좌표도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 좌표의 평균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무게중심이다 라는 것만 좀 알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무게중심이 뭔지도 살짝만 한번 좀 보도록 하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A, 얘가 B, 얘가 C일 때 무게중심이 뭐냐면, 무게중심 어떻게 그쵸? 중선이 뭐야? 이 길이 같은 선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끄었을 때 여기에 이제 무게중심 G가 생긴다라는 거죠, 맞죠? 그때 또 중학교 때 배운 특징이 뭐였지? 이 모든 넓이는 똑같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였잖아, 맞지? 그리고 뭐 이 점을 우리가 M이라고 했을 때 G는 우리가 이제 내분점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GM의 2대1 내분점. 중학교 때 배운 게 뭐죠? 얘가 2대1이다 라는 걸 배웠잖아, 맞죠? 2대1, 그 다음에 2대1 이런 걸 배웠었잖아, 맞죠? 그래서 G는 AM의 2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세 중선에 대하여 분할된 6개의 넓이가 같죠, 맞죠? 분할된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그 다음에 또 무게중심은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 내분하죠, 맞죠?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 내분하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맞죠? 2대1 내분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공식은 이 친구고, 그래서 공식도 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만 이제 내가 너희한테 이제 좀 강요하고 싶은 건 뭐냐면, 증명 방법을 그냥 내가 하는 거 보지만 말고, 이제 칠판 수업할 때는 이제 그냥 보기만 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증명을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좀 합시다. 그래서 삼각형 있었다고 칩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삼각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를 A x1, y1, 그 다음에 얘를 B x2, y2, 얘를 C x3, y3가 있었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때 이제 무게중심이 왜 세 좌표의 평균인지만 알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알기 전에 일단은 세 중선을 좀 그읍시다. 중선, 그 다음에 중선 이렇게 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무게중심이 되겠지, 맞지? 얘 무게중심을 G 하고 x, y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중점이 될 거고, 중점의 좌표는 뭘까? 얘와 얘의 그냥 평균이겠지, 맞지? 얘와 얘의 평균이니까 2분의
x2 플러스 x3 콤마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BC의 중점 M의 좌표를 찾았고, 그러면은 G는 우리가 내분점의 관점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 G는 AM의 몇 대 몇 내분점이죠? 2대 1 내분점이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X 좌표와 Y 좌표를 우리가 공식을 배웠잖아. 맞죠? X 좌표와 Y 좌표를 따로 구해봅시다. X는 어떻게 되죠? 2대 1이니까 2 더하기 1 하시고 크로스 하시면 되겠네. 맞죠? 크로스 하시면은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에다가 얘랑 2랑 곱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누구랑 2랑 곱하니 1이랑 곱하니 얘랑 1이랑 곱해야 되죠. 맞죠? 헷갈리면은 좌표를 여기 써가지고 뭐 좌표 몇 대 몇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맞죠? 그래서 걔를 써서 크로스로 하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x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남는 게 뭐죠? 3분의 이렇게 약분되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겠지. 맞지? y 좌표도 마찬가지로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y1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다. 이렇게 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무게중심은 세 좌표의 평균이구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다. 무게중심은 세 좌표의 평균이다 라는 것만 좀 알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것만 좀 적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냥 뭐 길이나 이런 걸 묻지 않을 거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좌표화해서 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좌표화해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 다룰 가능성입니다. 성이 높다. 요까지가 이제 무게중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기보다는 너희가 증명하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PM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내가 칠판에 뭐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적으면은 답부터 적고 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삼각형 ABC의 내부, 그러니까 ABC의 내부에 어떤 점이 있어서 내부의 점 P에 대하여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은 뭘까요? 지금 무게중심을 배우고 있으니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무게중심이다. 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만 살짝 살포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요렇게 좀 그리고요. 야무지게 그리고 A를 x1, y1, 그 다음에 B를 x2, 그 다음에 x3, y3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내부의 점 P 이런 걸 이제 내부의 점이라고 하는 거죠. 얘를 x, y라고 합시다. 알겠죠? 내부의 점 P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다? 구해야 되는 게 뭐니? AP 보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잖아. 맞죠? 얘를 구해봅시다. 얘를 구하면은 일단 길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구하면 되겠죠. 맞죠? 일단 AP의 제곱은 x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x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2의 제곱, 그 다음에 CP의 제곱은 x 빼기
x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3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를 하는데 x 따로 y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얘를 무슨 말이냐면 x만 있는 거 뭐죠? x 빼기 x1의 제곱, x 빼기 x2의 제곱, x 빼기 x3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도 따로 적으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둘 다 막 전개해가지고 혼자 해보시고, 난 x만 한번 해볼게. x만 얘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떻게 되니? 일단 x 제곱이 3개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3x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어떻게 되니? 여기서 마이너스 2x1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2로 묶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다가 x 이렇게 될 거고, 그냥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x1의 제곱, x2의 제곱, 그 다음에 x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최소가 되는 점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최소가 될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 때 최소가 되겠죠, 맞죠? x에 대한 2차식이고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고 2차 함수의 관점에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최소가 되죠, 맞죠? 아래로 블록 그래프니까 이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x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뭐죠? 6분의 2에다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얘를 약분하시면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다. 이건 뭐죠? 이건 무게중심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최소가 되는 점은 무게중심이 될 때구나 라는 거를 좀 알면 될 겁니다. 따라서 x, y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일 때 최소가 된다. 알겠죠? 최소가 된다라는 말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 이 최소가 된다 라는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에 가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증명하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적어 놓으시고 오늘 했던 거를 좀 이렇게 필기를 좀 깔끔하게 적어서 토요일에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